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돼서 너무 낯선데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느라고 영상을 찍을 틈이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에 질문을 남겨주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분이 계셨어요. 되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잘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업로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거의 3개월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오늘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영상을 조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사교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질문을 남겨주셨을 때 뭐 이런 루트로 사사교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경로 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전국에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문헌정보 교육학과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문헌정보 교육학과는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사범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범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뭔가 학과에 서포트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정원 내 학생들이 모두가 다 차서 교사를 희망하면서 문화정보교육학과에 진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일단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문화정보학과에 진학해서 교직 이수를 신청을 하는 길인데요. 요거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문헌정보학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추가로 교육학을 더 이수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문헌정보학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고 사서교사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내가 사범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용고시라던가 학교 현장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단점은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학과로부터 큰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범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라면은 임용고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서포트라던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한 학생들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뭔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건데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거는 학사 자격증을 학사를 하시고 문헌정보 학사를 하시고 사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면 남들보다 한 2, 3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문헌정보교육학과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데 문헌정보교육과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하면은 교직 이수가 되는 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문헌정보학과에 진학을 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조차도 내가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면은 이제 만약에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교직 이수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성적이 안 된다 하면 교육대학원에 가는 루트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서가 되려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가 있냐 이건데 일단 당연히 책이겠죠? 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말하는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책을 읽는 것에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 책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이 책 읽어볼래? 라고 했을 때 그래? 한번 읽어보지 라고 그냥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정도? 하루 종일 책에만 빠져서 책만 읽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책이 좋아서 문화정보학과에 오면은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문화정보학과에 올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책만을 좋아해서 문화정보학과에 오면은 조금
적응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책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사서라는 직업을 해 나가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책 외의 정보 매체에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독서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책을 읽는 행위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독서 자료라고 하는 것의 범주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고, 독서라고 하는 행위도 그래서 굉장히 확장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언어라는 것밖에 없었을 때는 사람 자체가 정보원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문자가 생김으로써 사람들이 어디에다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때 책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정보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도 발달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정보원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영상이라던가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정보원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중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도 책을 통해서 찾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요즘에는 영상으로 찾는 게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보 매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책 외에 다른 정보원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1번 책 말씀드릴 때랑 조금 비슷한 건데, 책만 보지 말고 좀 고개를 들어서 사람을 좀 보세요. 얘는 무슨 책을 좋아하고, 얘는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얘는 무슨 아이돌을 좋아하고, 이런 거 친구들이랑 공유 많이 하고 교류 많이 하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서는 도서관에서 일하잖아요. 학교 도서관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이 매번 찾아와요. 매번 찾아와서 학생들이 근데 책을 읽으러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책이 아니라 그냥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좋아서, 그리고 사서 선생님이 좋아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와서 책을 읽는다기보다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와서 그 아이들과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는 기술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러 오는 친구들한테도 그 친구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보 요구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적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사서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분야에 조금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학생들의 정보 요구를 파악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적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서로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800 문학 중에서도 소설만 많이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읽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료 분류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서 교사라면은 그런 전산 작업, 분류해주는 작업도 아웃소싱, 외부 업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료들이 제대로 분류가 됐나 검수를 할 때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충 그래도 어떤 학문 아래에 어떠한 내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들으면 좋은 선택 과목이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고교학점제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고교학점제 사제가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제가 조금 선택 과목을 찾아봤거든요. 선택 과목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눠지는데
과목별로 나눠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우선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들이 다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요. 네, 근데 모든 과목들을 다 들어주면은 국어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꼽으라고 한다면 일반 선택 중에서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독서, 문학 이렇게 다 들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는 뭐 고전 읽기, 그거는 그냥 책을 많이 경험해 본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전 읽기 그나마 꼽아드리고요. 영어는 사실 교사라면은 영어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기는 한데요. 왜냐면 이제 도서관 융합 수업 같은 걸 할 때는 요즘에는 다 그 인정 교과서 쓰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다르고 그 교과서를 분석할 정도의 영어 실력 수준만 갖추고 있으면은 도서관 융합 수업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서 교사가 아니라 그냥 사서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회화를 조금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규 커리큘럼은 꼭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업 준비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영어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학 작품들 좀 접하고 싶다 하시면은 영미문학 읽기 이 정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학은 사실 문화정보학과 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문화정보학이 사회과학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아마 전공 선택 과목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공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안 들어도 되는데 저는 문화정보학 기초통계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화정보학 기초통계는 막 엄청 어렵지는 않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으려면 통계 과목, 확률과 통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사가 되는 데는 그게 크게 엄청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저는 사실 배워두면 어디든지 다 써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그나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통합 전형이지만 저는 인문 계열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과 정치,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이렇게 6과목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다 알아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분야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었어요. 다. 이런 걸 배웠던 게 후회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있어서 학교 현장에 와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다양한 교과와의 수업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좋았고, 특히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의 경우에는 교육학 과목 중에서 교육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 교육사회 과목에 뭔가 밑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은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학 분야와 관련해서 과학이 뭔가 탐구를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진행하기에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약간의 기초적인 지식들은 다 갖추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과학도 뭘 들어도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 현장에 가서 내가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때 가서 교과서 분석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모든 분야가 다 해결이 돼요. 과학 선생님이 어차피 그 분야를 가르치시는 거지 서술 교사가 그 분야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교류가 잘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다 인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정보도 사실 문화정보학에서 배우는 정보랑 학교 정보 시간에 배우는 정보는 약간의 간극이 있기는 해요. 예. 그건 컴퓨터 공학 쪽에서의 정보와 조금 더 가깝죠.
그래도 이런 막 정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이 문헌정보학과에 들어가시면, 일반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진학을 하시면은 조금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도 그냥 들으시면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대학교에서 그 프로그래밍을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정부 시간에 코딩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을 하니까, 뭐랄까, 그 컴퓨터적인 사고, 그 디지털 사고가 저는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지식재산 1반도 만약에 수강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어두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보원과 정보 매체들 이런 것들이 다 지식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더 관심? 교양을 조금 더 쌓고 싶다 하시면 그냥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교양 과목으로 뭐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다 너무 도움이 되겠죠? 딱 뭐 하나를 딱 꼽아서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약간의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저의 주관은 그래요. 사서교사는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네, 저의 주관이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 선택 과목들 다 듣지 않아도 사서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 만약에 비평 이런 과목이 있으면 그것도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사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용자들이 독서 자료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서평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서평 작성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이 되고 싶다 하면은 비평, 이것도 경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평 과목 추천드리고, 영상 제작도 앞으로는 다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기술은 무조건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제작하는 부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강하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서가 되려면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도서관 관련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학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서부 활동이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그 도서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라면 도서부 활동하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겠죠? 사실은 저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하는 게 되려 학생들의 입장에서 겁을 주게 될까봐, 뭔가 도서관 관련된 일에 질리게 될까봐 그게 조금 약간 걱정이에요. 도서관 봉사를 가면 책 정리하는 것밖에 안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루틴한 일이고, 그거 외에 다른 업무들이 많은데 그 업무들을 아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알 수가 없어요. 봉사활동을 가면 그냥 육체적인 노동력만 쓰다가 오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일하는 게 꽤 힘든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도서관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양날의 검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도서관과 관련된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도서관 봉사활동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과 친해지는 시간 가지는 거. 네, 그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책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내가 현장에서 책을 다루는데 거리낌이 없을 거니까 그러한 시간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과 북카페 같은 데 많이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저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정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는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창출해내는 공간으로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습의 도서관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조금 더 큰 뜻이 있는 사서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도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회도서관이랑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도서관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거의 책의 박물관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책을 누군가 출판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한 분은 그 도서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납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으로서 납본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을 한번 가보시면 이런 도서관도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전문적인 모습의 도서관을 보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뭔가 여행을 하면서 조금 주제에 특화된 도서관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주에 가셔서 도서관 투어를 한번 해보세요. 전주 도서관 투어를 하시면서 다양한 도서관들 만나보시고, 이런 도서관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하게 그려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준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문화정보학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그리고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약간 트렌디한 모습들을 많이 알아가시면서 조금 더 큰 뜻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문화정보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성적을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요. 교직 이수 또는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교육과 과목들이 있냐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영상 콘텐츠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떼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설을 꿈꾸는 고등학생과 문화정보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